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치오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 이탈리아 1부 7위 승승승승무입니다. 라치오는 오히려 300으로 갈아탄 이후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전임 감독인 시모네 인자기도 3백을 잘 쓰던 편이라 선수들이 3백에 익숙한 편입니다. 특히 사리 체제에서는 거의 무색무취에 가까운 카마다도 최근 폼이 좋은 모습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3백을 경험한 자원이라는 점이 큽니다. 미드필더와 중앙에서의 힘이 더 나아진 점은 덤일 것입니다. 엠폴리 이탈리아 1부 17위 승패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를 포기하고 웅크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공격에서는 미드필더를 위로 올려 쓰는 것도 별다른 효율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엠폴리가 전력의 차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AC밀란 같은 팀에게는 매우 약한 모습입니다. 사리 체제에서 철저한 지공을 생각하는 팀이 상대라면 또 모르겠지만 라치오는 오히려 압박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일단 300 전환 이후의 압박의 강도와 미드필더의 힘이 더 좋아진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엠폴리가 웅크리는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드러냈던 편이기도 했고 일단 공격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치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제노아와 사수올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아 이탈리아 1부 12위 승무입니다. 사수올로 상대로는 상성에서 좋을 것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제노아가 사수올로와 비교하면 경기를 컨트롤하는 능력이나 지배력이 좋은 편입니다. 물론 300을 쓰는 특성상 상대의 측면 공격에는 어느 정도 취약할 수 있고 사수올로를 상대로도 이런 약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제노아가 사수올로를 상대로는 화력으로 누르는 것을 선호했던 편입니다. 사수올로 이탈리아 1부 19위 무패승입니다. 사수올로는 늘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적은 편이고 때문에 수비 조직이 늘 부담을 크게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중원이 제법 퀄리티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중위권 팀들에게도 약했는데 몬차나 토리노 같은 팀에게도 실점을 내주고 진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라르디의 이탈로 인해서 로리엔테 말고는 측면을 맡길 선수도 없습니다. 일단 제노아가 사수올로보다는 경기에서 보여주는 중원의 안정감이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사수올로도 측면을 긁는 식으로 제노아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하기는 했지만 수비의 부하가 늘 따라오는 전력이고 베라르디의 이탈이 미칠 영향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제노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카디스와 헤타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스페인 1부 18위 승패무패입니다. 나름대로 4-4-2 양상에서 상대를 막아세우는 능력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 양상 하나만으로 카디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공격에서 가장 소극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슈팅 생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는 없는 전력입니다. 공격 시퀀스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도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타페 스페인 1부 12 패무무승패입니다. 헤타페도 그린우드에게 기대는 비중은 높습니다. 다만 그린우드가 드리블 사회를 기록하는 등 어느 정도 개인 기량으로 공격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헤타페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뒷공간을 좀 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헤타페가 카디스에게는 강했고 카디스의 박스 안 강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헤타페도 카디스의 4-4-2 양상을 쉽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드리블 능력이 좋은 그린우드의 힘을 믿어볼 수는 있을 것이고 카디스가 적극적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헤타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엘라스 베로나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이탈리아 1부 14위 패무승패승입니다. 베로나가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는 역습으로 효율을 살렸습니다. 다만 토리노의 중원 전력과 단단함을 생각하면 공격이 단순하게 개인 기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베로나가 타격을 유효하게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로는 토리노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2 패무무패무입니다. 토리노도 중원에서 공이 안 도는 상황이 고민일 것입니다.
이번 매치에서는 이선 핵심 블라시치도 없어 측면을 경유한 단순한 공세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파타의 한 방이 있지만 자파타도 나이가 많아서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입니다. 토리노도 최근 5경기에서 베로나를 상대로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승무패로 접근한다면 토리노의 신승이나 무승부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리노가 베로나를 상대로 강했다고 한들 측면의 기대는 공격이나 자파타의 기복으로 인해서 베로나를 상대로도 공격력을 확실하게 투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AT 마드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스페인 1부 4위 승패 패승승입니다. 그동안 셀타비고를 상대로는 강했던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의 피지컬이나 압박 능력이 좋아 셀타비오버 2.5 양상 속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골을 몰아넣는 양상을 자주 만들었던 편입니다. 다만 홈에서 강하다고 하나 홈에서도 포켓 공간에 대한 우려점이 없지는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셀타비고가 직전 대결에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꽤 대응이 말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셀타비고 스페인 1부 15위 무패승 패승입니다. 셀타비고가 중원을 쓰면서 전진할 줄 알게 된 체제에서는 어느 정도 득점력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셀타비고가 수비에서는 상당히 약한 편인데 특히 밀어붙이는 특성을 가진 팀에게 약점을 꽤 크게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박스를 너무 쉽게 내주는 양상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가 홈 강세가 있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셀타비고를 상대로 이득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셀타비고의 공세에 포켓 공간 문제가 있는 아틀레티코가 조금 당황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